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요, 이 피난민이 된 이 고려인 동포들을 돕자는 이 온정의 손길이 이 고려인 동포 단체를 중심으로 이 모금 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주요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 40일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이 전쟁을 두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9세기에나 일어날 법한 전쟁이 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비극적이고 이 참혹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해서 인근 국가인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으로 이 피신하는 우크라이나인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SBS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355만의 난민. 과연 우리는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주요 내용만 보면은요. 4,300만 이 우크라이나 국민 가운데 무려 8%에 이르는 숫자가 전쟁 시작 한 달도 안 돼 피난민으로 인접 국가에 쏟아졌다. 독일은 피난민 2,500명을 즉시 독일로 데려가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폴란드에는 200만 명 이상이, 또 루마니아에는 53만 5천 명, 헝가리에는 31만 2천 명이 입국을 했고, EU 비회원국인 몰도바도 36만 5천 명을 받아들였다. 외신들은 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위기를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거의 SBS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난민에 인색한 이 한국 사회는 어떨까? 이렇게 좀 꼬집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최근 이 피난민이 된 이 고려인 동포들이 속속 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드립니다. 지난 3월 26일 벌써 열흘이 됐습니다. 이 법무부는 이 비자 발급 간소화 조치를 통해서 어쨌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인과 이 고려인 동포들의 이 가족이겠죠. 이 초청을 통해서 한국에 보다 쉽게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에서 피신한 이 사람들 중에는 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또 상당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권이 없는 사람들은 외교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외교부에서 여행증명서를 또 발급을 해주지 않아서 또 못 들어오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이렇게 애타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 이런 소식들을 지난 방송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후속 보도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요, 외교부가 지난 4일 이 피난길에 여권을 잃은 이 우크라이나인과 고려인 동포들에게 이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뒤늦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데요. 그 외교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고려인 동포와 이 국내 장기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의 가족은 정부가 시행 중인 인도적 입국 지원 조치 대상에 해당되는데, 이들 중 긴급 피난 중 여권을 가져오지 못해 비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 대해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네, 외교부가 지난 4일 밝힌 내용입니다. 한국에 영구가 있지만은 여권이 없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이 여행증명서를 내준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참고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국적자는 약 한 2,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80%가 이 고려인 동포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고려인 동포 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 이 김영숙 사무처장과 이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500명 넘게 최근에 이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행 증명서를 이렇게 발급받고 들어온 고려인 동포들도 이제 상당수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은 여성이고 또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인 남성은 이 징집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여성 그리고 아이들만 이렇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김영수 센터 사무처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교부의 이 여행증명서 발급 답답할 정도로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앞으로 몇 개월 그 이상은 더 갈 거라는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 하참 의장입니다. 마크 밀리 현지 시간 5일 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참석을 해서요. 이 우크라이나에는 지상전이 많이 남아 있지만은 나는 이것이 매우 오래 지속되는 분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수십 년은 모르지만은 적어도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확실히 알 수 있다. 적어도 한 몇 년은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엔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죠. 이 사무총장입니다. 6일 현지 시간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회원국 의무장관 회의에 앞서 이 취재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이것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랫동안 수개월간 심지어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까달아야 한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벌였다는 징후는 없으며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나토 사무총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얼마나 오래 갈지 예측할 수 없지만 이 우크라이나가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미 국방부는 또 입장을 밝혔다는 뉴스도 게재가 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미 국방부 말대로요,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장기화가 돼서 갈 경우 과연 민간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가 될 텐데 그 심정이 어떨까? 하루라도 빨리 이 좀 전쟁을 멈추게 해서 민간인들이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하루라도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왠지 간망을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거의 피난민들이 이제 절망 상태에 놓여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런 때 이 모국인 한국 사회가 이 피난민이 된 이 고려인 동포들을 도와서 한국에 그래도 들어와 이 안정감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고려인 피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 걱정이 태산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할겠느냐 이거죠. 당장 이 임시 거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먹을 것, 생필품 지원이 필요하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거의 다 이렇게 들어온 고려인 동포들이 여성 또 아니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려인 지원단체와 이 고려인 동포 단체 등이 주축이 돼서 이 모금 활동에 나섰다는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이 대한고려인협회 이 노송달 회장과 이 통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고려인 동포 사회는 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고 있고요. 저희 단체는 이 우크라이나 국적자도 있고 러시아 국적자도 있어 다소 의견 차이도 있었지만은 이 국적보다는 고려인이라는 동포를 위한 동포 단체 아니냐 해서 이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도와주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현지 동포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한국에 들어온 고려인들을 돕기 위한 위원회를 이 고려인 지원단체, 종교사회단체 등과 함께 만들기로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적십자 측에서도 도와주기로 하였다고 이 대한고려인협회 이 노송달 회장이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이 피난민 고려인 동포들을 돕기 위한 이 온정의 손길이 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이 들불처럼 좀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이 광주 고려인 마을, 이 강주 시민들이 동참을 하고요, 이 모금 활동을 펼쳐서 이 70여 명의 이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이런 흐뭇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이 동아일보를 보니까요,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들 강주 시민의 힘으로 고국 땅 밟았다. 그래서 뭐 한 8천여 원 넘게 이렇게 모금을 해서 한 70여 명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되었다는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소 지역적이긴 하지만요, 어느 특정 지역을 떠나서 이 한국 사회의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 중국 동포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이 피난민이 된 이 고려인 동포들을 돕는 이 온정의 손길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 동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 또 이미지도 형성될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에 저희 이 동포 세계도요, 이 모금 운동 소식 좀 속도 여러분들 전해드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참여하겠다는 것도 밝힙니다. 그러면서요, 이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들의 이 한국 귀환을 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단체, 이 사단법인 너머, 이 김영숙 사무처장은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외교부가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준다고 했지만은 국적이 없는 무국적 고려인 동포나 재혼동으로 이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게 된 아이들의 경우 이 동포 입증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폴란드나 루마니아, 헝가리아 등 이 제외 공간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을 해주는데요. 이 정확한 지침이 내려지지 않아서 그런지요, 이 제외 공간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외교부가 이런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빨리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네, 좀 외교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좀 이런 현장에 돌아가는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후속 조치를 바로바로 이렇게 취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뭐 자기 나라의 동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이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이 우크라이나 이 피난민을 데려와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함께한 재외 동포인 이 고려인 동포들의 이 어려움에 처한 이런 상황, 우리가 가만히 또 두고만 볼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이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어려울 때 좀 운정의 도움의 손길을 펼친다면은 그것이 곧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돕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